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생명보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희가 흔히들 많이 듣는 단어이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생명보험에 과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 그 전문가인 최명희 씨를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생명보험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볍고도 이제 약간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텐데, 먼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최명희라고 하고요. 보험에서만 한 20년 가까이 지금 시애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광고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부동산이나 뭐 다른 업종과 달라서 저희가 광고를 해도 사실은 큰 효과가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인식을 해서인지 몰라도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꾸준히 한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벌써 한 20여 년이 흘렀고요. 알게 모르게 많은 손님을 제가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 예. 그 생명보험을 지금 이제 그 20년 정도 네. 이렇게 꾸준히 해오면서 사실 그렇게 어느 한 분야에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일을 하시면서 어떤 그 있었던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뭐 재밌는 그 사건이나 아니면 이 보험이라는 주제가 사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좀 거부감을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렇죠. 그 주제인데, 좀 그런 간단한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소개 좀 뭐 부탁드립니다. 보험을 소개하고 이러는 게 뭐 재미있고 뭐 이렇게 유쾌하고 막 꼭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라고 말씀드릴 거는 별로 저는 생각나는 게 없고요. 제가 30대에 보험업을 시작해서 지금 50 중반이 됐는데, 이 세대가 바뀔 때마다 그 손님들의 성향이나 제가 이렇게 그걸 말씀드리는 입장에서도 한 10년 정도의 차이로 많이 좀 이렇게 생각과 반응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뭐 그게 뭐 재밌다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30대가 생각하는 보험과 40대, 지금 50대, 또 저보다 연배가 좀 많으신 60대, 70대 이렇게 여러 층의 손님을 이렇게 쭉 대해오면서 느낀 게, 예, 그 손님들도 저도 그렇지만 나이에 따라서 이 보험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고 잘 안 늙을 걸로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잘 안 죽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도 있고,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주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서 특히 생명보험에, 자동차 보험은 저희가 법적으로 다 들게 돼 있기 때문에 다 의무적으로 거의 하시는 그렇죠. 걸로 알고 있지만, 생명보험은 자기의 선택이기 때문에 할 마음도 없다가 어떻게 억지로 했다가 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가장 먼저 캔슬하는 게 또 생명보험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경험이 있다시피 꼭 보험이라는 게 자동차 보험도 그렇지만 꼭 있다가 잠깐 없으면 사고가 나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젊으신 분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 생명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만약 죽었다 가정을 해보세요. 사실 너무나 갑갑한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해야 되는데, 이 보는 관점이 나이마다, 세대마다, 또 성별마다 남자가 보는 게 좀 틀리고 여자가 보는 게 좀 틀리고, 그런 것들이 다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걸 느끼면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보통 생명보험만 취급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상품도 있나요? 주로 생명보험을 많이 하고요. 이제 시즈널로, 이제 가을에서 겨울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메디케어 시즌에는 이제 메디케어나 오바마케어,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생명보험하고 연관되고는 하지만 우리 자녀들 칼리지 펀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노후가 걱정이 되시잖아요.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돈은 좀 많이 모으고 좀 세금을 좀 덜 내든지 안 내든지, 예, 그 세금 문제에서도 많이 우리가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는 상식을 서로 같이 나누고 제가 좀 도와드리고, 그래서 그런 면으로는 참 저도 보험을 하기 전에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상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경험을 쌓으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물론 돈을 벌려고 비즈니스를 하지만 당연히
잘 모르는 분들, 또 영어가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좀 전문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에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 칼리지 펀딩이라고 그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단어인데 칼리지 펀딩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그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어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그 한국 부모님들은 되게 그 아이의 장래를 많이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비싼 대학 등록금을 미리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를 위해서. 그 생각을 안 하는 부모님은 제가 볼 때 없죠. 없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조금 심하게 좀 확실하게 생각을 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부모님이 있는가 반면에 생각만 하다가 아이들이 대학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후회하시고 그러는데 누구든지 그건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 그 플랜이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두세 가지를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지. 그런데 뭐 사람의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많지는 않아요, 미국에서. 근데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세금 문제라든가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사용할 수 있는 시기, 그런 거를 조금 비교해 갖고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뭐 큰 돈을 많이 세이브 안 해도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한 15년, 16년 요 정도 세이브를 하면 대학을 갈 때 뭐 이걸로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마음이 편하고 부모가 내가 어느 정도라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안심하고 아이한테 좀 당당한 부모가 되지 않을까 해서 뭐든지 준비하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 대학 그 학자금도 아이가 태어나서 어릴 때 미리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대학 갈 때 조금 부담이 덜하고 아이한테도 조금 그쵸 당당한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꼭 필요한 플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사실 그 대학을 그 보내는 그 부모님들 또는 그 학생들이 지금 그 떠하는 그 빚 때문에 네. 예, 학비 그렇죠. 때문에 직장을 다녀도 그 빚을 갚느냐고 정말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칼리지 펀딩 같은 거를 좀 부모님들이 그렇죠. 미리 조금씩. 인식을 가지고 가입을 한다면 그것이 이제 그 나중에 자녀들한테 큰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노후연금 부분인데 예. 노후연금이 이제 그 뭐 많이 듣긴 했던 그런 단어이긴 하지만 어떤 뭐 구체적인 좀 설명 좀 예, 그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볼 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돈이 돈을 벌어줘요. 뭐 제 말에 다 공감하실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돈을 버는 세상이 됐고 자본주의는 또 하나는 시간이 돈을 벌어줘요.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어떤 곳에다가 세이브를 해놓으면 그게 정확하게 이자 내지는 우리가 말하는 리턴을 해줄 수 있는 플랜이라면은 시간이 지나면 돈이 저절로 불어요. 그래서 그게 10년과 20년과 30년과 40년의 차이가 우리가 예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일종의 좀 공부를 시켜드리고 왜 칼리지 펀딩과 노후연금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를 나중에 이게 시간이 자꾸 갈수록 점점 부담은 커지고 돈은 안 벌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미국 생활 한 20여 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지금 이 나이쯤 되면 뭐가 좀 되어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냥 시간은 너무 빨리 가고 별로 해놓은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꼭 부자여서 돈이 많이 남아서 돈을 세이브하는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더 세이브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더 그런 분들이 세금에 더 예민하시고 맞습니다. 더 세이브에 더 예민하신데 정작 정말 노후에 아무 대책이 없으면서 지금 한 달 벌어 한 달 사니까 나는 너무 사는데 급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혀 세이브할 마음이 없는 분들을 볼 때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그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데에 대한 어떤 조건이 혹시 있습니까? 보험은 이제 특별한 조건은 없지만 이제 제가 취급하는 건 주로 생명보험이면은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제 돈을 내면서 내 생명이 잘못되면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플랜이기 때문에 일단 이 건강이 좀 이렇게 우려가 되시면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면 담배를 피신다거나 제가 이렇게 느낀 게 담배가 그렇게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요. 담배를 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싸요.
담배 피는 게 아픈 것보다 그냥 어디 조금 아픈 것보다 더 많이 돈을 받는 것 같고, 제가 많이 받는다는 말 뜻은 만약에 30만 불짜리 인슈런스를 우리가 하는 말로 샀다 그러면 그거 30만 불을 내가 죽으면 받는 대신 그거에 대한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 돈을 한 달에 얼마큼 10불이냐 30불이냐 50불이냐 100불이냐 이렇게 치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건강 상태, 어디 몸이 아프거나 지병이 있든지, 물론 불치병이라고 그러죠. 낫지 못하는 병이나 힘든 병이 있으면 당연히 회사에서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언제 잘못될지 모르니까 그런 분은 아예 받아주지도 않고, 건강이 좀 안 좋든지 나이가 많으시면 좀 비싸게 받죠. 인슈런스 코스트가 조금 많이 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또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남자보다 여자가 쌉니다. 그 이유는 더 오래 살기 때문에 그거를 더 이렇게 좀 빼줘요. 그래서 여자가 더 좀 덜 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부부를 보통 만나게 되면은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물어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생명보험, 정말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나머지 가족들에게 좀 더 나은 어떤 베네핏을 주기 위해서 생명보험에다가 많이 이런 내 생각을 포커스를 두는지, 아니면 생명보험은 그냥 이렇게 하나 있으면 좋고 나머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나중에 한 20년 뒤에 한 얼마라도 돈을 내가 모아서 쓰고 싶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노후연금이나 칼리지 펀딩이나 아니면 이머전시 펀딩으로 쓰고 싶어서 돈을 모으는 어느 쪽의 생각이 더 강한지에 따라서 그 약간 플랜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보험을 많이 원하시는 분은 돈이 세이브가 덜 돼도 보험 쪽을 조금 세게 해드리고, 저는 보험은 그냥 기본만 하고 돈이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똑같은 돈이 매달 들어가더라도 돈이 좀 많이 모이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디자인을 한다고 그러죠. 이 플랜도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손님과 충분한 그 상담과 대화를 통해서 뭐를 원하시는지 충분히 얘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지, 그냥 난 생명보험 10만 불 하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생명보험을 이용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나한테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플랜을 잘 사용하고 이용하는지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그 설명을 이렇게 듣는데 참 느끼는 부분이 참 인간적이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제가 인간적이에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흔히들 그 보험 상품 하면 이게 사실 팔기에 급급해서 그냥 그 상품에 대한 이렇게 어떤 소개만 막 하고 이 상품이 좋다, 이거 꼭 해야 된다, 이런 걸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객들의 상황에 따라서 보험이 몇 프로가 될지, 세이빙이 몇 프로가 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언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런 수많은 보험 상품 중에 그럼 어떤 보험 상품을 선택해야 이게 되나요? 이거 너무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듣기만 해도 복잡할 수가 있는데, 머리 아프시고. 어떤 보험 상품을 골라야 그런 걸 골라야 잘 된다, 잘 골랐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약간 겹치는데 마찬가지예요. 보험의 종류 자체가 여기서 다 설명이 너무 길고 여러 가지가 있고, 손님이 원하는 타입이 또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들어보고 가장 적합한 것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해보면 소개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저희가 그렇잖아요. 특히 저희 나이쯤 되면 그 다음날 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에이전트 역할이 참 중요한 게, 제가 만약에 제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어떤 뭐가 필요하면은 제가 그분을 믿고 하잖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것을 꼬치꼬치 자꾸 따질 수도 없고, 따져도 잘 몰라, 가르쳐줘도 몰라. 그런 거를 저희도 다른 업종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이 사실은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해도 진짜 이건 알 수도 없고 머리도 아프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다 알려다 보면은 시간이 5년 10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쉽지 않은 일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저뿐만이 아니라 보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손님들한테 잘 믿을 수 있는 저희가 신용을 잘 쌓아서 사실은 이게 뭐 100으로 놓고 보면은 손님이 아시는 거는 한 20-30%밖에 안 되세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믿음을 드리고 손님도 저를 믿고 같이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뭐 잠깐 1년 하고 문 닫을 비즈니스도 아니고 꾸준히 손님들한테 신뢰를 쌓아가면서 그분들이 저를 믿을 수 있고 그러면 제가 저를 믿는 분들한테 제가 자신 있게 지금 이런 케이스에는 이런 상품이 참 좋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보충 설명을 해드리는 정도지. 사실은 조금만 몇 달만 지나고 1년만 지나면 되게 제가 손님들을 만나보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뭐 한 20년 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업데이트도 필요하고 또 좋은 상품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 게 필요해서 이렇게 이제 여쭤보면 전혀 모르세요. 심지어는 어떤 회사인지 얼마가 들어가는지조차 그냥 은행에서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 관심이 없으신데 그분도 그때 할 때 그 에이전트를 믿고 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마음 놓고 계속 나가도록 내비두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에이전트와 손님과의 어떤 그 상관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려도 잘 이해가 안 가시고 그냥 서로 믿고 하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만 저희도 교육을 받을 때도 그렇고 손님한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는 반드시 설명을 드려야죠. 드려야 될 의무가 있고. 하지만 그 많은 어떤 그런 조항들을 다 일일이 해도 너무 머리 아파하시고 더 하기 싫어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몇 가지는 반드시 설명드리되 나머지는 사실은 저를 믿고 하세요.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죠. 네. 항상. 그래서 사실 미국에 살면서 이제 가장 그 민감한 부분이 이제 세금 관련된 부분인데 네. 이 보험과 세금의 어떤 관계는 어떻게 좀 풀이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이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죽으면 내가 얼마를 받아서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준다. 요렇게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이 보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그 보험뿐만이 아니라 왜냐면 요즘 안 죽잖아요, 사람들이. 예, 의사에도 안 죽이고 과학도 안 죽이고 오래 사는데 생명보험이 굳이 그렇게 꼭 필요가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 회사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생명보험뿐만이 아니라 그거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플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세이빙이에요. 그러면 은행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은행은 돈이 조금만 개인이 생겨도 이게 인컴으로 돼서 세금 보고하실 때 반드시 인컴 보고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험에서 모아지는 그 캐시밸류라고 그러죠. 보험에서 내가 매달 내는 돈에서 물론 캐시밸류 없는 플랜도 있습니다. 근데 세이빙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캐시밸류가 생겼을 때 거기서 그 개인에 대해서 일단 IRS로 보고가 안 돼요. 그리고 생명보험에 있는 캐시밸류는 재산으로 안 쳐줍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분들은 그게 돈이 뭐 몇만 불 되면 내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집을 살 때 느낀 게 뭐냐면은 생명보험이 있느냐 물어봐요. 있다. 캐시밸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막 아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2만 불 있다, 1만 불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론 오피서들은 너무 좋아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삶의 규모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명보험도 들고 여기서 세이빙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론을 받는데 플러스 점수가 되는 거죠.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렇게 돈이 쌓이는데 그 이율은 은행보다 훨씬 높고요. 물론 한 달에 500불씩 페이먼을 한다 하면 500불에 대한 건 아니에요. 거기서 인슈런스 코스트하고 익스펜스를 뺀 나머지에서는 훨씬 이율이 높고 그 개인에 대해서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IRS로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IRS에서 내가 돈을 이번에 그 라이프 인슈런스에서 얼마를 벌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세금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캔슬을 하게 돼서 개인이 생기게 되면 그거는 회사에서 바로 IRS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인슈런스를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캔슬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돈을 못 내서.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좀 돈이 장사가 잘 되고 돈이 좀 있을 때 열심히 모아두시면은 거기 그 캐시밸류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사실 돈을 좀 안 내도 이게 몇 년씩 유지가 돼요. 네. 근데 이제 캔슬을 해서 돈이 필요해서 찾으면 내가 불입한 금액보다 돈이 적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손해를 봤을 때는
뭐 10,000불이라도 남았다 그러면 그 10,000불이 인컴으로 잡힙니다. 아, 그래서 그때는 세금을 내셔야 되고 그 전에는 세금을 안 내셔도 되고요. 이 돈을 찾아서 쓰시든지 캔슬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 찾아 쓰시고 그 한도 내에서 아니면 내가 죽어서 그 돈이 베네피셜리한테 배우자나 자녀분들이나 어떤 기관으로 갔을 때는 텍스가 전혀 없습니다. 인컴 텍스가. 예, 그래서 만약에 뭐 배우자가 한 50만 불을 갖고 있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저는 그 50만 불을 그대로 다 받습니다.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생명보험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지만 네. 그거는 이제 아주 극히 일부고 맞습니다. 저는 여자잖아요. 살림을 하고 정말 남편분들이 여자분한테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생명보험을 하나 들어놓으면 사람이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니까 네. 사고가 있잖아요. 항상 병으로든지 정말 교통사고든지 그랬을 때 정말 사랑하는 자녀분들하고 일단은 살 수 있는 길을 꼭 마련을 해 주는 게 남편의 어떤 의무가 아닐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네. 그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이렇게 부인한테 여러 가지 해줄 필요 없이 예, 생명보험 하나 들어놓으시면 그것이 부인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 많이 들면 많이 사랑하는 거죠. 크게 들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형편껏 크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되게 중요한 그 정보를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 해지 시에 또는 만기 시에 따른 어떤 그 세금 관련된 그런 부분을 이제 몰랐던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요즘 이렇게 시대가 사실 계속 바뀌면서 네. 이제 보험 상품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속 진화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계속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요즘 나오는 그런 보험 상품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 좀 제가 부탁드립니다. 크게 비교를 좀 해드리면 보험이 생명보험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는 말 그대로 정말 생명보험이었어요. 별 다른 의미가 없었고 자동차 보험 같이 그냥 한 달에 뭐 30불씩 내면 뭐 10만 불이 나오면 정말 장례비로 쓸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한 게 한 130, 40년 전쯤 됐거든요. 벌써 미국에서 시작한 게. 오래됐네요. 예,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자꾸 이제 발전을 하고 변화를 갖게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러면 사람이 안 죽었을 때는 세이빙의 그런 기능도 갖게 되자 했는데 처음에 그런 세이빙을 갖고 있는 그 플랜이 너무 돈이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세이빙으로서 별로 그렇게 기능을 못했죠. 그래서 이게 오래 해도 돈이 너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경제가 좀 어려워지든지 뭐 생명보험이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든지 그러면 그냥 없애버리고 그래서 뭐 좀 손해도 보시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다 보완되면서 제가 보험을 처음 시작한 게 97년도입니다. 97년도에 시작했을 때 그때 많이 인기가 있었던 게 이제 베리어블 유니버셜 라이프라고 투자성 보험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그 엄청 그것 때문에 저도 그걸 처음에 들었었고 그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돈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안 죽어도 이게 은행보다도 훨씬 낫고 투자보다도 뮤추얼 펀드를 이용했으니까 안전하면서 굉장히 손님들이 좋아해서 저도 그걸 한동안 열심히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마켓이 자꾸 떨어지면서 이제 불안해하는. 저희가 그 투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드는 분도 그렇고 저희도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많이는 안 해도 자꾸 마켓이 불안하고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이러니까 손님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저도 좀 약간 주춤했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미국 경기가 계속 내려가거나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경험해 보셨지만 맞습니다. 업앤다운을 계속 거듭하기 때문에 조금 넓은 마음을 가시면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심이 필요한데 내가 돈을 거기다 넣다 보니까 그게 생각같이 이론같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춤하다가 이제 나온 게 인덱스라고 마이너스로 안 내려가면서 아주 이율도 좋은 플랜이 나와서 그게 지금 나온 지 제가 기억으로 이제 유행하기 시작한 게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들 제가 아무래도 이제 나이를 자꾸 먹으니까 제 손님들도 비슷하게 나이들이 올라가요. 젊은 사람보다는 자녀들이 하기 시작했고 벌써 제 아이들도 다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그런 자녀들이 이제 인컴이 생기면서 세이빙을 하기 시작하겠어요. 인슈런스도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세대가 바뀌는데 어쨌든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연세들이 조금씩 나이들이 들어가면서 안전하면서 또 이렇게 돈도 좀 되고 보험도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래 살 거를 가정했을 때 우리가 건강하게
아무 도움 없이 내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함을 가지고 우리가 80, 90, 100세까지 살면은 걱정이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무리 건강하신 분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한두 군데 고장이 나기 시작했어요. 심하신 분들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롱텀으로 케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롱텀 케어라는 플랜을 따로 드시기도 해요. 그러면 그것도 젊은 사람들은 싸지만 미리 하면 벌써 50, 60 되면은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을 달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몇만 불, 몇십만 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몇백 불씩 받아서 그걸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 상태에서 한국 분들한테 롱텀 케어를 얘기하면은 우리가 주로 이제 하는 게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여기다 롱텀 케어까지 또 플러스가 되면 나가야 될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되게 못하세요. 그렇죠. 근데 요 근래에 나온 게 리빙 베네핏에서 말 그대로 죽지 않으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몸이 아파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로 하거나 널싱홈으로 가야 될 그런 건강 상태가 됐을 때 내가 들고 있는 생명보험 50만 불짜리, 100만 불짜리에서 퍼센테이지로 돈이 나오는 그게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매달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돈 나오는 액수가 조금씩 틀려지긴 합니다.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손님들이 또 질문을 해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조금 주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보험 일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은 회사는요 항상 손님 편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 CEO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높은 사람이. 네. 그 나머지는 다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돈이 조금 많이 나가든 덜 나가든 제가 볼 때 개인적인 그런 생각인데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지만 별로 그렇게 자기가 큰 손해 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극한 상황이 되면은 회사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엔 손님 편이에요. 손님 말을 믿어줘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런 상황에는 공적인 서류도 필요해요. 의사의 사인도 필요하고 하지만 모든 것을 가능하면 손님한테 더 많이 주고 싶어 해요. 회사들은.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제가 아는 그 인슈런스에서 일하시는 모든 그런 언더라이더는 손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 주려고 애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그걸 제대로 우리가 리포트를 하면 거기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편이 돼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믿고 하는 거죠. 보험을.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험이 아까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생명보험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죽었을 때 남아있는 가족이나 장례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죽었을 때 나오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건 생명보험 프로덕이니까. 두 번째는 근데 사람이 안 죽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내면서 세이빙을 했을 때 내가 나중에 그걸 칼리지 펀딩이나 노후연금으로도 세금 안 내시고 쓰실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오래 살았는데 내가 몸이 건강치 않았을 때 들어가는 그 비용 그게 꽤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네. 미국은 그렇죠. 그런 비용을 어느 정도라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생명보험 안에 있고 네. 마지막으로는 세금을 덜 내든지 피해가든지 일단은 그거를 좀 이렇게 무마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 생명보험 안에 그거는 주정부 연방정부에서 허락을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서 그런 혜택을 네. 좀 주고 싶어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이용해야 될 그런 뭐라 그러나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네. 어떤 분들은 심지어 믿지를 않아요. 어떻게 미국에서 세금을 안 낼 수가 있냐고. 그렇죠. 그런 그런 분들도 분들 심지어 꼭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해도 네. 저를 안 믿으시니까 네. 참 답답한데 네. 그런 길이 있으니까 제가 아니더라도 주위에 가까운 분들이 이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시간을 내셔야 돼요. 이거는 1년, 2년, 3년을 보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시간을 내셔서요. 아깝다고 생각하고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을 만나서 손님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회사에서는 어떤 거를 권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거를 충분히 상담을 하셔갖고 나한테 적합한 플랜을 꼭 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장사가 아니라 정말 본인들 손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저는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특히 꼭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아, 예. 네. 오늘 그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그 방문 상담을 요청 시에 네. 그걸 이제 방문을 이제 해서 상담을 해드리나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남편이 이제 식당을 오래 경영을 했는데 정말 시간이 없어요. 식당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아이들 어렵고 막 장도 봐야 되고 막
은행도 쫓아다니고 장사도 해야 되고 막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생각만 하고 있다가도 이렇게 막 힘들어요.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바쁘신 분들은 가서 잠깐 짬을 내서라도 만나서 설명해 드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 당연히. 아, 예. 그 아까 이제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간적인 우리 그 최명희 씨께서 당연히 방문해서 상세하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그 그러니까 보험 상품이랍니다. 정말 그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그 준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험은 꼭 하셔야 된다고 정말 장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정말로 중요하고 빨리 해야 될 게 있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이거 반대로 살지 않나 중요하지 않은 거를 막 급하게 서두르고 정말로 중요하고 해야 될 거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살면서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보험을 들거나 세이빙을 하거나 어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대비를 하는 것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세월이 너무 빠른데 그런 부분을 제 말씀을 듣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는 보험을 하지만 그러면 30년 동안 보험 들고 내가 보험을 한 번도 보험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동차 보험도 사고도 한 번도 안 나고 죽지도 않고. 근데 저는 그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보험을 하지만 보험을 준비를 하되 가능하면 그 보험을 사용 안 하시는 게 저는 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마지막으로 너무 그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사실 준비하는 것도 되게 그런 그 지혜로운 그런 삶의 하나의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에 대해서 이제 약간은 좀 무겁고 그런 주제였지만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풀이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우리 그 생명보험 올해로 이제 20년 이제 되셨네요. 예, 20년 되신 우리 그 최명희 씨를 모시고 오늘 그 생명보험, 노후보험, 노후연금 그리고 칼리지 펀드 그리고 각종 이제 세금 관련돼서 정말 속 시원한 그런 답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모시고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은 그런 그 이론과 또 이제 좋은 말씀 기대하면서 이상 오늘 그 생명보험 최명희 씨를 모시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